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나르시즘이야 하잖아요.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인데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르시스틱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자기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비싼 걸로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 과장됩니다. 그래서 과장된 평가로 인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나 어느 국회의원 내가 잘 알아. 또 어느 장관 나하고 뭐 친척돼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자기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하나의 그 동일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 장애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또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 우리가 흔히 잘 압니다마는 어느 공주가 거울을 보거나 뭘 봐도 너무나 자기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호수에, 왕궁 앞에 있는 그 호수에 이렇게 나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이 공주가 거기에 완전히 심취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 그 공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 반해서 더 가까이 가다가 결국 이 호수 안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꽃 한 송이 나왔는데 그 꽃, 이걸 우리는 수선화라 그러죠. 자기애적 장애자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 장애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주병 환자입니다. 공주병이나 왕자병이에요. 내가 누군데? 난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별것 아닌데 난 누구하고 가까워. 그 사람은 별로 가깝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오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나중에 점점 이 성격 장애가 드러나게 되니까 걔 이상해. 걔는 완전히 공주병 환자의 환자 하면서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애적인 이 성격 장애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는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한 그릇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그릇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이거 성장하게 되면 훌륭한 그런 그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참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그러한 그 탤런트는 다 있어요. 묻어져 있고 감추어진 그 탤런트를 좀 일찍이 발견해야지 자신도 행복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적인 이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소더는 자신의 재능이 이건 나만이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이건 너무나 귀한 거야. 재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과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절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예,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거. 그런데 넌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니? 누구든지 그러한 재능은 다 가지고 있지만 겸손해서 모두가 다 묻어두고 있는데 넌 왜 그걸 까발리고 다니냐 해요. 그러니까 이 휴먼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의 평가절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예, 나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때?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거 특별하게 맞췄거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별로 우중충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정말 이 세상에 두물도 없는 그러한 옷으로 과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옷, 또 자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또 좋은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를 향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자기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도 갖지 못한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야 그건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뭘 그래? 하게 될 때 그만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향한 공격성 이건 뭐냐면은 수사이드 자살로도 이어져요. 또 대체로 헌신적이지 못하고 주로 예술가형 사람들에게 이런 그 디소더가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을 섬기고 또 남들의 그 장점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 날시즘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 평가절하 될까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헌신적이지 못해요. BS는 미국 정신협회에서 내리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존감은 높으면 좋아요. 셀프 이스템은 높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장되게 높인다.
자기 자신을 없는 것을 가진 채 또 가지지 못한 것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존감을 가지고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칭찬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 어쩌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해냈니? 또 남들이 가지 못한 너 아주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입의 결여와 같은 광범위한 양상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이 된다. 그런데 성인이 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엠파티를 못 해줍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 공감력이라는 게 남들을 이해해주고 남들을 받아주고 또 남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받아주는 이것이 공감 능력인데, 이 날시스틱 이 환자들은 공감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오로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이 가진 것이 가장 소중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콧방귀 끼고 공감 안 해주려고 해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 중 5개 이상의 항목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날시즘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취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엄청나게 과장을 해요. 작은 것 하나 해놓고도 큰 것을 한 양, 또 재능도 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재능인데 자기 혼자만이 가진 양, 그 다음에는 뒷받침될 만한 성취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뛰어남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두 번째는 끝없는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늘 빠져있는 사람. 끝없는 그 성공의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 또 권력의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 남들보다 나는 뛰어나 하는 이 탁월성의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예뻐, 나는 정말 훌륭해 하는 이런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그거 아주 지지분한 사랑이야.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정말 로맨틱한 사랑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이 날시즘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특별하거나 상류적인 사람 또는 기관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도 나를 이해하려면 상류층이 아니면 나 이해 못해. 그리고 박사가 아니면 나 이해 못해. 또 어떤 기관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큰 박수를 보내줘야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2사람을 이런 사람 봤는데
여성이었어요. 참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나시즘 환자가 점심을 대접을 했다 하면은 그 점심을 얻어먹은 이 친구들이 정말 천하에 없는 그런 그 찬사를 보내야 돼요. 오늘 점심 정말 맛있어서 정말 이렇게 맛있는 점심은 처음이야.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점심 안 사주는데 참 너한테 오늘 대접 잘 받았어 고마워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오늘 점심 잘 먹었어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 뭐 그 정도로만 끝나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 부하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에요. 과도한 찬사를 요구해요. 다섯 번째는 특권의식, 즉 특별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감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고 복종하길 바라고 또 특별 대우를 해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공주병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즉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든 말든 그 아랑곳 없어요.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력이, 이 엠파티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즉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감정 또는 욕구와 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은 엄청 컸고 또 자기가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그건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큰 즐거움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뭐 하면서 콧방귀 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종종 타인들을 시기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예쁘니까 제가 날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자기 성격에 어쩜 있는 걸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가 여기에 부합이 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예적 성격 장애자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피적인 성격 장애입니다. 회피적인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이나 거절 등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저 사람하고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할지도 몰라. 내가 혹시 이렇게 실수하면은 조롱할지도 몰라. 또 나를 돌아서서 나를 욕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런 회피적인 성격 장애가 왜 생길까요? 거의가 이 퍼스널리티 디소르더 이상 성격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보았던 정신분열증, 분열성
이런 것 외에는 거의가 성장기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 밑에서 성장했느냐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인관계를 앞에 놓고 자 A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나가 만나야 되는데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해? 또 내가 혹시 말 실수하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 집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람은 어떤 언어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느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언어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의 환경이냐 긍정적인 언어의 환경이냐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이냐 아니면은 패배의식이 붙잡히도록 하는 그러한 언어의 문화권 속에서 성장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를 키워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은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다 하면은 이 아버지는 이 할아버지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성장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나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이 영향이 아버지의 unconsciousness라고 하는 이 무의식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이슬을 보고 새 생명을 길러낼 때 이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랭귀스틱 이런 언어 이러한 것들이 나를 키우면서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할머니 그 외할머니에게 부정적인 외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다면은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파묻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언어는 결국에는 사람의 thinking이라고 하는 이 사고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듣게 되면은 생각이 벌써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두고 조국에 이 김정은이 지금 나이 32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친구가 요새 핵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완전히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핵이라고 하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참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아이가 지금 이 핵을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외국 나가서 문물을 먹었고 성장기를 어릴 때 외국 나가서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민주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그 녀석이 내 기대를 지리밟아 버렸어요. 자,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어떠하냐? 지도자가 마음을 곱게 쓰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이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하나의 이 제로 산화되더라도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이 행복하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정력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쏟아붓는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기 당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욕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야당들도 정말 우리가 좋은 대통령 뽑아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자기들 당에서도 서로 정말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그렇지 정말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언어가 오고 가고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생각이 이 사고가 건강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그 국정연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는데 거기 정말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지고 싶은 이러한 그 연설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정말 귀담아 듣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이 박수는 꼭 격려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국회의원은 보니까 이 컴퓨터에 만화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언어는 건강한 언어의 문화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건강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건강해요.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건강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삐뚤으면 행동도 삐뚤어요. 사고가 늘 더러운데 늘 음란한데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데 마음이 가 있으면 행동도 결국에는 그런 더러운 행동이 나와요. 자, 이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내요. 어떤 행동이 반복되었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건강한 습관이냐 건강치 못한 습관이냐 부정적인 습관이냐 긍정적인 습관이냐 모두가 다 흠모하고 모두가 다 칭찬할 만한 습관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다 삐죽거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은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내요. 이 성격은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격은 뭘 만드느냐? 그 사람의 그 whole life. 불신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운명을 만들어요. 운명이 정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그 참 더러운 인간이다 하는 그러한 운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존경하고 모두가 다 칭찬하고 모두가 흠모하고 나 저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그러한 운명을 살아가느냐. 회피적인 성격 장애가 하루아침에 그냥 회피적인 성격 장애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거절 등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을 기피하는 것. 그것이 곧 회피적인 성격 장애예요. 회피적인 성격 장애는 다른 사람이 뭐 조금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온통 자기한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머로 이렇게 넘기고 웃으면서 다 지나가 버리는데 이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는 마음에 그 말을 상처로 받아요.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배우자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긍정적인 언어의 문화, 긍정적인 언어의 문화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환경, 엔바이러먼트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거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억제를 보여서 남들에게 원둔형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나갈 때 누구야 놀자 하고 대문간 밖에서 불러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지금 엄마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시켰어요. 집 안에서 어떤 일을 시켰는데 밖에서 친구 와서 놀자 그래요. 그러면 나 지금 못 나가.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하면은 이 회피성 인격 장애자가 만약에 밖에 있다면은 대문간 밖에서 친구를 불렀을 때 안에서 나 지금 못 나가 하게 되면 그걸 상처로 받아요. 보통 건강한 아이들은 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놀자. 뭐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회피성 인격 장애자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쟤도 날 싫어해 하면서 언둔형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향성과 불안한 정서는 그들을 더욱 언둔형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여기다 곁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불안정세, 엔자이티, 이 불안정이죠. 이것이 내향성과 합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더 언둔형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싫어요. 내가 오늘 그 친구 또 부르면 또 그 친구가 날 거절할지도 몰라. 내가 그 상처를 내가 왜 받아? 하면서 혼자 집에서 놀려고 해요. 또한 자존심이 낮으면 사회 공포증은 이건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낮아진다.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높아도 이건 교만의 문제지만은 너무 자존심이 낮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만큼 가치 없는 인간,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귀한 탤런트를 주셨고 누구도 갖지 못한 내 혼자만이 갖는 이러한 그 인물도 있고 다
모두가 다 독특한 이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을 귀한 줄 모른다 할 때 이 자존심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공포증, 사회에게 사회라는 게 뭐 꼭 큰 사회 그게 아니라 친구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왜? 거절당할까 봐. 그게 불안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